첫 번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에서 시험 나온 겁니다. 보편적으로 종합상태 평가는 특별 이력과 용도 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이력 평가에 대한 항목을 물어보는 건데 실기에서 보게 되면 평가서 작성이 있습니다. 평가서 작성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한 장씩 나눠 몇 장씩 나눠 드렸을 거예요. 큰 견적서 비슷한 진단 평가서라고 그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문제로 나와 있는 건데 종합 상태가 있고 차체 정보 평가가 있고 실시 정보 평가 중에서 종합 상태는 뭐 사실적으로 옵션 평가라든가 아니면 색상 평가, 용도 평가, 특별 평가, 주행거리 평가, 아니면 배출가스 평가 등등 그런 품목을 종합 상태 품목이라고 하고, 그리고 차체 평가는 사고에 대한 이력에 대한 감가 아니면은 수리 필요에 대한 공장에 가야 될 수리 필요 금액에 대한 감가 아니면 셰시 장치에 대해서 원동기라든가 제동 장치 등등의 수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셰시 평가. 평가서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체 평가와 셰시 평가와 그리고 나머지 간접적인 것을 종합 상태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 이력 평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튜닝 평가도 있지만 튜닝 평가 같은 경우는 적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튜닝은 적법, 불법 나눠지는 것은 뭐 어디에 나눠져요? 검사 승인을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구조와 장치로 구분해서 가점인 경우는 승인을 맡았고, 감점인 경우 원상 보건 수리라는 감점이 있습니다. 그 튜닝 평가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특별 이력 평가는 뭐 사실적으로 과거 이력이죠. 카이스리 정보에 따른 내용인데, 그래서 침수 화재 그리고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손, 수리 이력, 공사장, 뭐 아니면 수산물 등등 운행됐던 거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차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차에 대한 평가를 특별 이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용도 변경 평가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뭐 어떻게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렌터카 이력이라든가 영업용 이력, 관용 직수입 이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에서는 렌트카 이력이다, 아니면은 영업용 노란 남바다, 아니면은 뭐 관용차였다, 직수입차에 따라서 뭐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 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적으로 감가 소지가 되다 보니까 이 용도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서 평가를 하는 게 용도 변경 평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승합차나 화물차는 뭐 굳이 따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화물차 같은 경우는 뭐 영업용 뭐 그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감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도 점점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평가입니다. 색상평가 같은 경우는 뭐 유채색이냐 무채색이냐, 사실적으로 우리가 뭐 차를 구매를 하신다면은 보편적으로 요즘은 주의색 뭐 계열이 아니면은 어 블랙 아니면 화이트 뭐 그쪽에서 많이 선호한 차 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기본 표준 차량으로 간주를 하고, 그렇지 않고 컬러택한 거 파란색이라든가 빨강 등등 그런 차 같은 경우는 감가 소지가 있어서 색상에 대한 감가를 이루어지는 게 색상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잘 나오는 문제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특별 이력, 튜닝 한 번씩 문제가 나왔습니다. 튜닝은 적법과 불법에 따라서 구조와 장치로 나눠지고, 특별 이력은 침수와 화재 아니면은 전손 수리 아니면 수리 이력 아니면은 그 공사 현장차 아니면은 수산물 운송된 차에 대해서 감가 소지가 발생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특별 이력 평가에서 감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답은 뭐예요? 침수 화재가 특별 이력 평가다. 그래서 도난이라든가 뭐 사고 이런 내용은 뭐 절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게 되면 충격력 손상에서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충격이 발생됐을 때 손상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얘는 별표 5개 이상입니다. 항상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충격력 F는 MA입니다. MA. 여기서 M은 질량을 얘기하고 가속도, A는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가속도를 얘기하는데 이 가속도 또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m은 뭐 곱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든 저렇든 똑같고, 가속도는 t 세크분의
나중속도 빼기 첨속도입니다. 다시 해서 큰 것 빼기 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 D가 얘가 맞겠지 얘가. 그래서 요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시험에 공식상으로서도 문제가 잘 나오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속도에 대한 공식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충격력 F는 MA라는 거, A는 요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얘가 A로 바뀌어서도 나옵니다. A로. 그죠? 얘가 A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A 값이 뭐냐에서도 나옵니다. 가졌고.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T 세크분의 큰 것 빼기 작은 겁니다. V2-V1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다 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자동차 유해 배출가스 항목이 아닌 거, 유해가스가 뭐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따져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배기가스가 있죠. 그리고 크랑크케이스 나오는 블루바이 가스가 있고 아니면은 연료 증발가스가 있죠. 이러한 가스 중에서는 유해가스와 무해가스가 나눠지죠. 사실적으로 이런 문제는 주는 문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4번 문제 차체에 관련돼서 이론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기 시험에서 이 차체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모르면은, 이 명칭은 정비 공장에서 구분하는, 아니면 제작사에서 구분하는, 뭐 여러 가지 명칭이 똑같은 거 가지고, 틀리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평가에서는 이 자격증이 자동차 관리법에 속해 있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메인 바디를 얘기합니다. 승객룸을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앞에 엔진룸이 있죠. 여기를 프론트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를 리어 바디라고 하죠. 그리고 옆에 부분을 필러 로 이루어져 사이드 프랩이라고 하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 차체의 구조가 있어야 되죠.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 바닥을 언더바디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 또한 문제가 시험에 상당히 나오니까 메인 바디는 승객룸을 얘기하는 거고 프론트 바디는 엔진룸, 리어 바디 트렁크룸, 바닥 언더바디, 기둥 역할하는 사이드 바디가 있다. 요 문제로 해서 내용도 있을 건데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V에 해당되는 것을 명칭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이렇게 문제로 해서 나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카울 패널 얘기하는 거죠. 보면 카울 패널은 와이퍼가 사는 집으로서 대시 패널 위에 있죠. 얘가 대시 패널이죠. 그렇죠? 대시 패널 위에 카울 패널이 있다. 항상 카울 패널은 대시 패널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루프 패널이죠. 그죠? 루프, 지붕에 해당되는 루프 패널이 있고 루프 패널을 받쳐주는 필러, A 필러, B 필러, C 필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뒤쪽 부분, 요 뒷부분은 뭐 쿼터 패널이라고 하고 하는데 리어 펜더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바닥을 플로어 패널이라고 하죠. 플로어 패널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는 엔진룸과 승객룸과 칸막 역할하는 걸로서 자동차의 근원에 해당되는 대시 패널이지만 거꾸로 승객룸과 이 하물룸과 칸막이 돼 있어요. 여기. 그죠? 요 칸막이도 있다. 얘를 기억을 해주시면은 패키지 트레이다. 하나의 선반을 얹어놨다고 그랬죠? 그래서 패키지 트레이다. 그래서 요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듯이 제가 좀 전에 이러한 입체적으로 나눴지만 우리가 평면도를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평가서 평면도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도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는 외판 부위라고 하고 여기는 골격 부위라고 합니다. 보면은 차체는 외판 부위와 골격 부위로 나눠지는데 외판 부위 같은 경우는 1랭크와 2랭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골격 부위 같은 경우는 A, B, C랭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노란 거에 해당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노란 거는 후드, 뭐 프론트 펜더,
도어, 트렁크, 외판부의 1랭크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체는 용접 체결과 볼트 체결로 이루어졌죠. 여기서 얘기하는 노란색은 볼트 체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트 체결된 부위는 앞에부터 엔진 관리를 위한 후드가 있고 정비를 위한 프론트 펜더가 있고 사람 타는 도어가 있고 그리고 물건 실는 트렁크가 있다. 탈부착이 가능한 것을 볼트 체결된 부위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판 부위 2랭크입니다. 다음에는 2랭크는 내가 측면에서 차를 승차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꺾기로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꺾기로. 어떻게 해요? 루프 패널이 제일 먼저 보고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리어 펜더를 보면 되겠다. 쿼터 패널이라고 하고요. 리어 펜더를 생각할 수가 있고 다음에 밑으로 가서 스태프에 해당되죠. 스태프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스태프라고 하지 않고 사이드 실 패널이라 합니다. 실이라는 것은 커버, 커버를 덮개를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커버 패널, 사이드 실 패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2랭크라고 합니다. 2랭크. 2랭크. 다시 네 가지 노란색은 1랭크. 그리고 용접으로 체결된 겉으로 보여지는 부위 이를 세 군데를 2랭크라고 하고 그래서 1랭크와 2랭크를 우리는 외판 부위라고 합니다. 외판 부위라고 하고 두 번째 골격부입니다. 얘네를 뽁 떼내고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어디에요? 대시 패널. 대시 패널로 해서 앞에 부분을 프론트 바디라고 했습니다. 엔진룸을 얘기하는 거죠. 엔진룸을 살펴보게 되면은 엔진을 받쳐주는 아주 튼튼한 쇳덩어리가 있겠죠. 양쪽으로 튼튼한 쇳덩어리가 있다. 이 쇳덩어리를 뭐라고 해요? 양쪽으로 있는 사이드에 있는 쇳덩어리, 사이드 멤버라 합니다. 여기서 쉽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철판대기 하나, 그냥 철판대기 하나를 펜다라고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철판대기를 목적에 의해서 1겹, 2겹, 3겹, 4겹 아니면 가공시킨 거, 구멍도 내고 이렇게 한 것을 패널이라고 생각하고 쇳덩어리 구조를 멤버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거운 엔진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멤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거운 엔진을 받쳐주는 사이드에 있는 쇳덩어리, 사이드 멤버가 있습니다. 사이드 멤버가 있고 바닥으로는 사이드 멤버가 쭉 사실은 앞에부터 뒤에까지 쭉 있죠. 그죠? 앞에부터 뒤에까지 이렇게 쭉 있어. 바닥으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연결시켜줬습니다. 중간중간. 고리를 잡아줬죠. 잡아주는 역할, 크로스 멤버가 있습니다. 바닥으로는 크로스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얹은 다음에 또 엔진 집에 해당되니까 벽이 있어야 될 거야. 앞에 있는 벽은 프론트 패널입니다. 앞에 있는 벽, 프론트 패널. 그래서 옆에 있는 벽은 사이드 패널이죠. 당연하죠. 얘는 사이드 패널. 사이드 패널은 패널인데 좀 전에 정비 목적 때문에 탈부착하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탈착되는 펜더가 있고 안에 있는 용접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에 있는 용접된 벽이라고 해서 사이드에 있는 패널 대신 안에 있다 해서 인사이드 패널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뒤에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뭐에 해당돼요? 휠하우스. 다시 얘기해서 엔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뭐예요? 조향장치, 현가장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동장치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중요한 이 부위는 사실적으로 이 프론트 바디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엔진 얹어주는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입니다. 그죠? 엔진 얹어주는 고정시켜주는 멤버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동을 수행할 수 있는 휠하우스가 있습니다. 휠하우스 패널. 얘네들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수리를 할 적에는 무조건 엔진을 탈착합니다. 엔진을 탈착해요. 하지만 좀 전에 앞에 있는 벽 또는 날개 인사이드 패널 이 앞에 있는 벽 날개 디귿자는 뭐예요? 엔진을 탈착하지 않고서도 수리가 가능한 거야. 그죠? 엔진룸을 보게 되면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엔진을 탈착해서 수리를 하냐, 엔진을 탈착하지 않고 수리를 하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디귿자 프론트 패널과
벽, 옆에 있는 벽, 인사이드 패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엔진을 안 내려도 돼요. 그런데 엔진을 내려서 수리하는 것은 휠하우스와 사이드 멤버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휠하우스와 사이드 멤버는 비링크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앞에서 디귿자 얘네들은 방패, 방패 다시 얘기해서 크로스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룸의 크로스존.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엔진을 내리지 않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A랭크에 해당됩니다. A랭크. 뭐 칸막이가 있겠죠. 대시 패널이 있고 그다음에 바닥 플로어 패널이 있겠죠. 그죠? 플로어 패널.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좀 전에 자동차는 보편적으로 마차부터 생각하면 되겠죠. 벤츠부터 시작했지만 마차가 기본 철책으로 해서 나와져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마차 앞에 항상 뭐든지 칸막이가 있어요. 무릎 보호대.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은 자동차의 근원은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입니다. 이 언더바디를 만들 수 있어야만 자동차를 전체적인 것을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건물을 질 때도 바닥 공사가 있어야 하듯이 얘 또한 바닥 공사가 최고 중요하죠. 근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언더바디로 해서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 얘네를 C랭크라고 한다. C랭크. 그다음 이 좀 전에 B랭크로서 여기서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가 최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C랭크 다음에 승객룸에서 중요한 건 뭐 있냐면은 앞에 벽이 있고 바닥에 벽이 있고 옆에 있는 벽 필러 패널입니다. 필러 패널. 그죠? 옆에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벽 패키지 트레이입니다. 다시 필러 패널과 패키지 트레이는 B랭크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요것을 또 이렇게 보면 계란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계란 핵이 있는데 노른자. 그죠? 요 부분을 우리는 세이프티 존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룸도 세이프티 존에 해당되는 것은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 승객룸은 어디예요? 옆구리와 뒷 칸막이, 필러와 패키지. 얘네를 B랭크라고 한다. 그럼 뒤에는 리어 바디는 사실적으로 창고요, 창고. 그죠? 창고. 골격이 없는 창고야. 골격 없는 창고로서 얘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또 뒤통수로도 어떻게 해요? 방패가 이루어질 수 있죠. 앞에로 디귿자로 방패지만 뒤에는 동그라미 손잡이와 방패가 이렇게 있다.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어가 있습니다. 리어 패널과 트렁크 플로어 얘네를 A랭크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됐어요. 자동차 근원에 해당되는 것을 대시 패널과 플로어 패널을 C랭크라고 하고 다음 세이프티 존에 해당되는 거 엔진룸에서는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 승객룸에서는 근원을 뺀 나머지 옆구리와 뒤통수, 패키지와 필러 패널을 B랭크라고 합니다. 다음 A랭크는 앞에 디귿자로 날개가 달렸다. 프론트 패널과 양쪽으로 인사이드 패널이 잡혔고 뒤에는 손잡이, 방패 손잡이, 트렁크 플로어와 방패인 리어 패널이 있다. 얘네를 A랭크를 한다. 그래서 1랭크부터 C랭크가 있습니다. 1, 2랭크는 어디 외판 부위, A, B, C랭크는 골격 부위, 외판 부위는 볼트 체결 1랭크, 꺾기 3개 2랭크, A랭크는 어떻게 해요? 앞에는 디귿자, 어떻게 프론트 패널과 양쪽 날개 인사이드 패널, 뒤에는 트렁크 플로어와 리어 패널, 그리고 B랭크는 사이드 멤버와 휠하우스, 승객룸의 필러 패널과 패키지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위는 상당히 요거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있어야 실기를 쉽게 나갑니다. 각 부위마다 수리비를 찾아서 어떻게 해당되는 가치를 산출해야 되고 또한 해당되는 수리 금액을 산출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 구조, 이 평면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정리됐죠? 그래서 5번 등록증. 실내 점검에 있는 거죠. 실내 점검에서는 사실 실내에 딱 들어가서 뭘 점검해요? 등록증을 점검하겠죠. 또한 옵션을 점검합니다. 옵션은 뭐예요? 장비품이라고 합니다. 장비품. 그래서 다음에 또 청결 상태를 또 점검하겠죠. 시트.
시트에 들어가는 청결 상태.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능 점검이 있습니다. 네 가지. 실내에서는 기능 점검, 시트 해당되는 청결도 아니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옵션 장비품 등록증 점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등록증 다 봤죠? 어떻게 등록증이 있고 최초 등록일이 있고 용도가 있고 차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식이 있죠. 우리가 최초 등록일은 제작사의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연식은 최초 등록일은 구매자가 등록한 날짜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는 뭐예요? 소유주의 정보. 이 밑에 하단에는 뭐가 있습니까? 재원 정보가 있다. 그죠? 여기에는 검사 유효기간이 있고 얘는 검사 당시에 해당되는 주행거리를 기재가 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뒷면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각각의 그 봉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소지 아니면은 구조 변경 등등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볼 수 없는 거 채권액, 저당권 채권액, 저당권 채권액 설정은 있어도 채권액과 이자 얘네는 없죠. 그래서 재원에 해당되는 거나 등록번호라든가 유효기간이라든가 공인 등록에 대한 정보는 등록증에 다 들어가 있죠. 여기서 옵션도 있나요? 옵션은 없습니다. 그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스마트 자동차 진단평가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전액 무료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19세 이상 경기도 거주 및 취업자이며 우대 사항은 39세 미만 청년, 시흥시민, 직무 관련 전공자 및 경력자입니다. 모집 기간은 24년 7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15명입니다. 지원 방법은 직접 방문과 이메일 접수, 그리고 자바바 홈페이지 접수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관 315호에 오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은 메일로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만약 신청서 양식을 찾기 힘드시다면 010-981-7-9817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면접 참여 필수입니다. 면접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평일에 진행하며 9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하루 총 8시간 수업합니다. 교육 장소는 경기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특전 내용은 무료 교육이며 관내 우수기업 동행면접 등 취업 적극 지원합니다. 조건 충족 시 교육기간 훈련수당 지급되며 교재 구입 및 응시수수료 등 보조 지원금이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자동차 진단평가사와 EV 진단평가사, 그리고 정비 기능사 관련 내용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10-981-7-981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